자, 그러면 선생님 또 제가 질문이 있어요.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어떻게 학년별로 좀 나눠가지고 공부방을 선택하느냐, 그리고 그런 공부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느냐, 이런 것도 선생님이 팁을 주셨는데, 사실 엄마들이 또 고민이 있어요. 어학원, 이렇게 대형 어학원을 갈 것이냐, 아니면 소규모 공부방을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는데, 이 대형 어학원은 사실 우리가 선발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레벨 테스트를 보고 뭐 붙으면 가고 그 붙었을 때 몇 레벨로 들어가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 있는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또 어머님들이 선택장애가 오셔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지. 네,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우리가 이런 걸 좀 보면은 도움이 되시겠다 이런 꿀팁이 좀 있나요? 저는 보통 공부방 선생님들과 이제 상담을 오시면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소개를 해주실까요? 보통 저희는 이런 교재를 쓰고 뭐 리딩은 이런 식으로 하고 스피킹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래머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뭐 교재를 보여주시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시겠죠.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보고 이제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실 텐데 이 공부방을 선택했을 때 내가 1, 2년 다니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. 내가 만약에 초등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한 곳에 쭉 다녔으면 좋겠다. 아니면 혹은 뭐 3, 4학년 때까지라도 이렇게 긴 다녔으면, 호흡으로. 긴 호흡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하시면 꼭 물어보셔야 할 게,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1년 공부하면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인가요? 선생님의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하면 3년 뒤, 6학년 때는 뭐 어떤 모습인가요를 좀 알려주시면, 물어보시면 선생님들도, 그럼 지나온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3학년 때 들어온 친구는 지금 6학년인데 이런 수준의 어떤 수업을 하고 있어요. 라던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어머님들의 기대의 어떤 그 수치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이 아이들의 수업할 때 생각하시는 어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 수 있고 어떤 걸 줄 수 있고 이거를 조금 같은 선상에서 보시고 같이 가시는 거죠. 그래서 두 분의 선생님의 생각과 또 학부모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면 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나중에 중간에 가서 아니었네 하는 것보다 처음 상담했을 때 이렇게 가면 3, 4학년 때는 5, 6학년 때는 이런 모습이겠구나를 두 분이 좀 조율 이제 좀 먼저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게요. 사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처음에 생각해서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실제로 엄마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어서 아이를 빼고 또 다른 데로 보내고 가장 손해보는 거는 아이거든요. 맞아요. 아이는 이 학원에서 몇 달, 이 학원에서 몇 달 하면 결국은 학원을 옮길 때 계속해서 또 처음부터 적응하는 기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내가 한번 학원을 보냈을 때 2, 3년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교재 보시는 눈이 있다고 하면은 교재도 좀 훑어보시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라고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아이가 이 1년 후에 2년 후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나요? 여기 학원에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이걸 물어보라는 말씀이신 거죠? 아주 좋은 꿀팁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머님들 또 이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. 저희 동네는 없는데요. 그래서 저희 동네에 없을 때 만약에 어머님 구미에 딱 맞는 학원이 지금 현재는 없다. 하지만 아이가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내가 아이가 저학년이었을 때 저 학원이 별로였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.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보낼 데가 없지만 향후에 이제 어느 곳을 보낼지를 미리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그런 가정에서 어떤 것 좀 해주면 좋을까요? 저는 일단 조금 항상 편식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같이 해주시는데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채소를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수많은 방법들을 고민하겠죠. 뭐 갈아서 준다거나 볶음밥에 해준다거나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영어책을 읽기를 싫어해요, 영어를 싫어해요 하면 영어를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제시를 해주셔요. 다양한 방법으로.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책 읽기와 영상이 가장 밑받침이 돼야겠죠. 왜냐하면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고 또 글에도 익숙해져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가시기를 추천드려요.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내가
고른 책, 또 아이가 스스로 고르는 책 해서 뭐 한 10권 정도를 빌려오셔서 그걸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. 근데 그거를 통해서 아, 우리 아이가 이런 관심사를 좋아하는구나. 조금 컸네. 이런 것도 좋아하네. 그러니까 알 수도 있고 빌려와서 발에 채이면 엄마가 빌려와서 아, 이건 안 읽을 것 같다 했던 것도 읽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 8살인데 제가 읽히고 싶은 책 있으면 괜히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읽어요. 막 이러면서 읽으면 이제 이거 와가지고 이제 읽어달라고는 안 하고 들어요. 그럼 이제 너무 좀 빠졌다 이러면 아유 이제 그만 읽어야겠다. 그럼 또 더 읽어달라고 하고 혹은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유튜브 책 제목 검색해보세요. 맞아요. 읽어주는 영상이 있는데 노래방 자막처럼 이렇게 그 읽어주는 소리에 맞춰서 나오는 네네.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영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대여해 주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겠죠.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영상도 이것도 틀어보고 아니면 1화만 보고 꺼보던가 뭐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이건 어떤 거 같아? 이건 재밌어?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. 그러면 애들은 분명히 재미없다고 해요.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보세요. 엄마 그거 좋아하잖아. 엄마 그 시리즈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영어 영상도 좋아하고 뭐 영어 만화도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냥 계속 배경을 주는 거죠. 그런 환경을 주는 거죠. 네, 그것도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. 네. 좀 뭐 하나 더 하고 싶다 네.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새는 집에서 뭐 문제집 같은 거 엄마표로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뭐 오늘은 국어 한 장, 뭐 수학 한 장, 뭐 해야 돼. 뭐 내일은 뭐 독해 한 장,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거기에 영어의 어떤 리딩서 이런 거를 하나 추가를 하셔도 좋은데 처음에는 아주 쉬운 걸로 해서 그 리딩서를 선택하실 때는 mp3 파일을 사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도 항상 QR 찍어서 듣고 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하루에 3단어, 4단어라도 새로 배우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유닛이나 2유닛이나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원서의 리딩 수준도 조금씩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사실 교재를 활용한다 하면은 뭐 학원에서 되게 촘촘하게 한 단어는 막 이렇게 뽀개듯이 끝내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가정에서 설렁설렁 하나 되게 쉬운 걸로 골라주시는 것도 되게 네. 좋겠네요. 그리고 도서관을 가는 거는 사실 영어책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 아이의 그런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저는 되게 좋은 네.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어머님들 주변에 당장 학원이 없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.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어떤 학원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.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찾아보시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어떤 그 로드맵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를 해당 학년에 맞게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선생님, 긴 시간 같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